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시죠? 요청이 있어서 흔쾌히 준비한, 사실 준비하다 너무 신나버려서 모든 이 옷하고 모자까지 만들어버린 오늘의 한 잔 지구를 지켜라입니다. 저놈이야. 우리가 지구를 지켜야 돼. 안드로메다 아니십니까? 뭐라고? 어머, 발등. 너무 많이 벗겨냈나? 지구를 부탁한다. 당연히 지구를 지켜라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혹여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구를 지켜라는 정말 저의 취향을 저격한 걸작입니다. 이 작품은 장준환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2003년도에 개봉을 하였는데 그때 당시 시대상을 떠올려 보면 장편 데뷔작으로 SF 플러스 코미디, 그것도 블랙 코미디를 채택한 것은 정말 과감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걸 아주 위트 있고 훌륭하게 해냈죠. 또 이 작품은 이 포스터 때문에 블랙 코미디가 아닌 그냥 코미디로 받아들여져서 마케팅의 실패가 낳은 비운의 걸작이다 라는 평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지구를 지켜라에서 중요한 것은 SF와 블랙 코미디를 잇는 상상력입니다. 장준환 감독은 소개글에서조차 주인공인 병구를 과대 망상증 환자로 표현하고, 그런 병구에게 납치당한 유재화학회사 강만식을 이에 대적하여 불쌍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의 상상력이 풍부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병구의 망상입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는 폭력으로 일들어져 있기 때문에 병구는 1년의 사건으로 여자친구를 잃고 어머니는 5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흔히 말하는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의 입장이 바로 병구입니다. 이런 병구의 상상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초반에 나오는 싸움씬인데요. 지구를 지키는 이 복장 있잖아요. 이 복장을 입은 병구가 자신을 괴롭히던 일진을 약국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병구가 멋지게 일진을 물리치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막 와 잘했다 라고 박수를 받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사실 병구의 상상이구나 라고 생각이 금방 들 정도로 굉장히 만화적입니다. 두 사람이 날아올라서 전투를 한다던가, 주변에 정말 아무도 없었는데 병구가 일진을 물리치자 사람들이 막 몰려서 박수를 친다던가, 사실 이러한 상상은 병구가 되고 싶은 모습을 투영한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를 비웃듯이 일진이 일상복의 병구를 괴롭히면서 상상이 끝나게 됩니다.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이것도 망상일 수 있겠으나 엄마의 바람으로 병구는 병적으로 외계인에 집착합니다.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해서 인간들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외계인들의 수장인 왕자와 연락을 할 수 있는 고위 관료급의 외계인인 강만식을 잡아다가 고문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관객은 기가 차게 됩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사장을 납치해서 끔찍하게 고문하다니, 그것도 외계인으로 오인해서. 그 사실 자체도 웃기지만 잔인한 고문을 지켜보는 관객은 괜스레 나도 아픈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도 들게 됩니다. 즉 고통과 웃음이 한 장면에서 같이 나타나며 느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아이러니함은 지구를 지켜라에 편재해 있습니다. 고문 장면을 보자면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강만식을 잡아다가 묶어놓고 외계인의 신경 전달 물질에 협작하여 아무런 힘도 못쓰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성분인 말레인산 클로르펜
페리라민 어쨌든 이게 들어있는 물파스를 발등에다 바릅니다. 그것도 흡수를 빠르게 시키기 위해서 떼수건으로 발등을 막 밀어서 상처 낸 다음에 발라요.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의뢰 고문 기구가 이 물파스라는 것에 웃기기도 한데 떼수건이 나와서 더 우스꽝스러운데 이 떼수건과 물파스의 조합이라 상상만 해도 너무 아프잖아요. 마냥 웃을 수 없는 고통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몫 더하는 것이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머리까지 밀린 사장의 초라한 모습과 절규인 것이죠. 이런 아이러니한 해악을 다루는 장면은 또 있는데 강만식이 사투 끝에 병구를 물리치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맥이 끊긴 병구에게 강만식은 분을 준 채를 못하여서 발길질을 하는데 오히려 그 발길질이 심장 마사지가 돼서 병구는 살아났습니다. 관객은 강만식의 입장에서 병구가 죽게 되었을 때 속으로 저놈 저거 잘 죽었네.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겠네. 빨리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통쾌한 감정을 들었는데 그런데 강만식이 발길질을 하면서 그 장소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관객은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당혹감이 들었다가 그 발길질로 병구가 되살아나는 것을 봤을 때 황당하면서 웃긴 복합적인 감정이 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머와 아이러니함은 지구를 지켜라의 전반에 깔려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화는 철저히 병구를 망상정신병자로 만들기 위해서 약한 그의 멘탈 상태를 최대한 과장해서 애니메이션스럽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작중에 나오는 병구가 먹는 약입니다. 작중 표현을 빌리자면 이 약은 병원에서 주는 히로뽕이다 라고 한데 한마디로 마약인 것이죠. 극후반에 갔을 때 이 약을 다량으로 섭취하고 나서 형사를 딱 죽이려고 했을 때 나오는 그 과장스러운 애니메이션 그 연출이 정말 골 때리지 않습니까? 정말 웃겨요. 이렇게 웃긴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씬이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강만식이 나 외계인 맞으니까 내가 너 왕자에게 이야기하게 해줄게 이런 네고시에이션으로 넘어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짜임새가 엄청 촘촘하고 재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극이 진행되다가 반전을 맞이하는 것은 정말 극의 후반입니다. 후반 중에 후반인데 강만식은 병구를 속이는 데까지 성공하여서 강릉 공장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정말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세 사람이 있죠. 강만식, 병구, 순이입니다. 결국 승자는 강만식이 되었는데 그는 기지를 발휘하려서 로봇 손으로 순이를 목 졸라 죽이고 처절한 몸싸움 끝에 병구를 죽이고 사람들에게 구출당합니다. 여기서도 조금의 유머 코드가 좀 들어가는데요. 납치를 당한 강만식을 침입자로 오인해가지고 손 들어! 번쩍 안 들어! 이렇게 하는데 강만식이 벌거벗은 임금님 복장으로 손을 들었다가 또 이렇게 번쩍 드는 이 모습이 굉장히 코믹했어요. 그곳에서 벗어나서 부축을 받고 차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아리스 인 더 보더랜드처럼 하늘에서 레이저가 내려와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늘에 대고 외치는 강만식. 네, 맞습니다. 그는 UFO로 올라가게 되고 생김새가 병구가 그린 외계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맞아요. 사실 강만식은 외계인이었고 병구의 말이 다 맞은 것입니다. 심지어 병구가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왕자는 강만식이었어요. 강만식은 외계인의 지도자로서 실험에 실패하자 지구를 레이저로 파괴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게 결말이거든요. 이 결말을 지켜볼 때 지구를 지켜라를 처음 보는
보는 사람은 여기서 정말 어안이 벙벙해질 것입니다. 한국 영화사를 뒤져봤을 때 이렇게 파격적인 결말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끝까지 가는 영화적 질주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지구를 지켜라의 팬이 된 것을. 저의 모습을 보세요. 한편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지구 파괴적인 결말은 조금 허무하다고요. 그런데 저는 감독이 거기까지 노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구가 파괴되고 난 다음에 TV가 우주에 떠다니는데 그때 병구가 행복했던 유년 시절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파괴되어서 잔해만 남은 그곳에 이제껏 정신병자 취급해오던 그의 행복했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설을 극단으로 끌어올려 냉소적인 훌륭한 마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구를 지켜라는 이 극 후반의 반전으로 인해 처음 볼 때와 두 번째 볼 때가 천지 차이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반전을 모르기 때문에 감독이 깔아놓은 길에 따라서 강만식에게 이입을 하지만 두 번째 관람 시에는 관객은 강만식이 외계인인 걸 알고 심지어 왕자인 걸 알기 때문에 강만식의 대사, 행동, 눈빛 이런 게 다 다르게 보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너희는 날 이길 수 없어. 난 한 번도 너희 같은 거에서 져본 적 없거든. 이런 대사라던가 5분 동안 똑같은 양으로 소변을 눈다던가 강한 전기 자극에 잘 버텨낸다던가 하는 모습이 와 진짜 외계인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병구가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벤젠병을 들고 나갔을 때 외계인이 보인 절규는 병구의 일생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한 절규가 아니라 실험을 하고 있는 대상이 오히려 안드로메다인을 잡아다가 고문해서 죽이고 폭력성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욱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실험 자료들을 흩뿌리고 무너뜨리면서 절규를 한 것이죠. 또 외계인인 것을 알고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것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이것이 병구의 시점이 아니라 강만식의 시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강만식이 아무리 한거불능의 상태가 됐어도 시간이 지나면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의 능력이 서서히 살아나서 병구의 뒷배경을 교활하게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과장된 망상 장면을 넣어서 보여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의 내피셜이고요. 아무튼 두 번 정도 봐야지 제목인 지구를 지켜라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볼 때는 지구를 지키는 대상이 병구라고 생각이 들지만 두 번째를 볼 때는 지구를 지키는 대상이 오히려 강만식인 즉 외계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극 중에서 보자면 지구를 인간보다 더 빨리 찾은 것은 외계인들이고 지구를 지키려고 인간에게 기회를 줬지만 가속성 공격 유전자 때문에 더욱 폭력적이게 되어서 결국 숙주인 지구마저 병들게 돼 기생충 역할을 하는 인간을 없애려고 외계인이 온 것이죠. 여기서 병구는 대항하는 존재이고요. 또 세 번째 볼 때는 이런 의미 말고 코믹한 부분과 잔인한 부분의 아이러니가 눈에 띄고 네 번째 볼 때는 형사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니 보면 볼수록 진국인 지구를 지켜라에 대한 한 줄 평은 이것이 데뷔작의 강렬함이다 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9잔 원샷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부고니아가 개봉을 하잖아요. 그거 기념으로 빠르게 마시는 한 잔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 본격적인 코스튬이 있어서 빠르게 마시는 한 잔이 맞을지 잘 모르겠네요. 지구를 지켜라를 이제 말아보았는데요. 저는 부국제에서 부고니아를 미리 본 입장에서 약간 가이드를 드리자면 지구를 지켜라를 보지 않은 관객분들은 꼭 부고니아를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지구를 지켜라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처럼 지구를 지켜라를 외우다시피 보는 사람은 사실 부고니아를 볼 때 좀 지루
지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리메이크작이기 때문에 영화 전개가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이 지구를 지켜라 류의 스토리는 반전이 드러나고 나면 사실 내용이 좀 뻔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구를 지켜라처럼 재탕 삼탕을 해서 계속 팔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리메이크작인 부고니아를 보면 지루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는 부고니아는 정말 잘 만든 리메이크작이 맞습니다.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서 둘 다 보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꼭 보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참, 가기 전에 이 모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수제로 만들었는데 이 끈도 수제로 다 달았어요. 요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꽤 무겁고요. 다음 할로윈 때는 지구를 지켜라로 코스프레를 하려고요. 그러면 진짜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